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일요일 탑뉴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한국은 벌써 월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일요일은 미국에서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이 많죠. 한 번 더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은 맨 앞에는 조금 정치가 아닌 뉴스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정치적인 뉴스는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두운 거의 종말과 비슷한 그런 버전을 강하게 하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이요. 피바다라든가 사람이 아니야. 결국은 애니멀이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시민이라면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이슈가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벤자민 네탄야후를 선거로 갈아야지 된다. 말하자면 지도부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되니까 그에 따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잉기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아마 미국에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보잉기를 타보지 않기가 거의 드물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잉기에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한 30년 동안 하시던 분이 왜 보잉기에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한 뒤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숨지고 말았죠. 그분의 사인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입니다만, 보잉을 내가 아니라도 우리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지금 보잉 비행기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433편 보잉 737-800기입니다. 25년이 된 보잉기인데 이번에도 또 역시 국제공항 그 오레곤주의 매드폴드에 있는 로그밸리 국제공항에 착륙하기는 했는데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제 착륙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패널이 동체의 어딘가 그 판이죠. 그 판이 떨어져 나갔더라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당시에 승객 139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고 아무도 다치지를 않았는데 비행을 다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레곤주에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고 뒤에도 이제 사전 검사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비행기 그 아랫부분에서 외부 그 패널이 사라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항공기 아래쪽에 그 랜딩 기어 옆에 있는 그 패널 부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에 엘라스카 에어라인도 그 당시에는 보잉 737 맥스였었죠. 이 맥스가 비상구에 그 패널이 떨어져 나가서 당시에 그 옆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볼트 4개가 헐거워졌었던가요? 아니면 없었던가요? 볼트 4개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갑자기 막 난리가 났죠. 바람이 불고 해서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달 초에 피닉스로 향하던 애리조나주 엘라스카 항공 보잉 737 역시 이번에 금요일에 있었던 737-800 기내에서 연기가 좀 감지돼서 조종사들이 그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갔어야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난 월요일에는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비행을 하던 역시 보잉 7379 드림라이더가 갑자기 경고 없이 막 밑으로 내려가고 곤두박질 치고 해서 사람들이 당시에 시트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정에 머리가 부딪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승무원이 실수로 조종석의 어떤 스위치를 눌렀고, 그래서 이제 조종사의 좌석이 이제 조종칸 쪽으로 나가면서 비행기의 코가, 비행기 노즈가 그 기수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가장 심각했었던 것은 5년 전에 보잉 737 맥스요. 1월 달에 막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기종이 거의 이제 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요. 비행기 컨트롤을 하는 346명이 숨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잉기가 계속 뭔가 그 내부 세부적인 사항이 뭔가 감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주말 사이에 한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조종사 노조의 회장인 그런 그 데니스 타저라는 기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없다는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런티할 수가 없다. 보잉 그 지금 기의 737 맥스의 안전도를 이건 비상사태인 경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전에 30년 넘게 이분이 이제 아마 그 정도로 비행을 하신 분인가 보죠. 그렇게 나를 지켜줬었던 그 절차를 보잉이 따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 내부 고발자 존 베넷이라는 분이 사망을 했잖아요. 재판 도중에 캐롤라이나주에서 재판을 했는데 한 번은 보잉사 회사 측의 변호인 신문이 끝났고 본인의 변호인 신문이 끝났고 토요일에 추가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그 사이에 호텔의 파킹랏에서 자해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했다. 이제 이 정도 나오고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7년도에 은퇴를 했는데요. 보잉이 하도 빨리 만들어라, 빨리 제작해라 이런 압박만 하니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제작을 해. 그래야지 뭐 국내에도 돌리고 해외에도 팔지 라고 하니까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이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 표준 이하의 부품을 장착했다. 그게 뭐 대단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죠. 이 호흡기 마스크 4개 중에서 하나는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냥 얼버무리면서 했다. 빨리 하라고 하니까 25%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내부 고발을 하고 63세셨거든요. 존 베넷이라는 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추가 신문에 등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내부 고발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파킹랏에서 자해로 인한 사망이다.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보잉 아니면 이제 뭐 에어버스 역시 국제적인 이런 그 비행기를 제조하는 에어버스를 해야지 되는데 다 바꾸나? 에어버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에어버스도요, 뭐 프랑스도 들어가 있고 많은 나라도 들어가 있지만 에어버스도 지금 주문이 8,000대가 밀렸다고 하고 보잉도 6,000대 이상 항공기 주문 지금 밀려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중국이 들어갑니다. 중국의 그 컴맥이라는 이런 그 뭐 737 맥스 그리고 에어버스 327 네오와 경쟁하기 위해서 설계된 뭐 C919을 개발 중인데 이 프로그램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겁니다. 이 중국의 제조업체도 2028년까지 겨우 150대의 항공기만 생산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초기니까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는 참 어렵죠? 그렇게 따지고 볼 땐 사람들이 비행기 여행은 해야지 되고 그러면은 문제를 이겨내야지 되는데 전문가들은 뭐 BBC 방송 등이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해본 결과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보잉이 건강해질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 그런데 가능하긴 한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잉사나 뭐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나 정부 기관들도 첫 번째 단계로 정직한 태도를 취해야지만 이 정직한 태도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그대로 100% 인정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이런 노력을 중단해야지 된다는 거죠. 진실을 왜곡하면 왜곡할수록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그럴수록 문제를 고치는데 더 시간도 걸리고 그러자면 위험이 커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이런 이제 솔직함,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주에 숨진 채 발견된 그분은 내부 고발자로서 상황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잡기 위해서 생산 속도를 늦춘 적이 없다. 보잉은 본인이 공장에서 일을 한 결과 납품을 중단하는데 그런 일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계속 시리즈로 보잉이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잉에서 Speak Up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긴 했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아주 좀 자연스럽게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살면서 비행기 여행을 하는데 보잉기를 타지 않기가 참 어려운데 이러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생활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점점 강해지는 발언,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강해지는 발언은 해석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수 쪽에서의 해석과 진보 쪽에서의 해석을요, 제가 가능하면은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굉장히 어두운 단어들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 첫 번째의 캠페인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금방 어떻게 될 것과 같은 그 같은 종말론적인 것을 얘기함으로써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상당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서류 미비 이민자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죠. 그냥 이민자, 그럴 때는 이제 불법 체류자를 말하는 것이 거의고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면 피해 대학살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면 민주주의는 끝장이다. 다시는 여러분은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본인의 선거 캠페인에서가 아니라 다음 주에도 이제 여러 선거들이 있는데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를 지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본인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나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막 애국가 부르고 뭐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막 들려주고 하면서 애국자다. 그 사람들은 애국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애국자고 인질이라고 말합니다. 죄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바로 첫날부터 사면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엄청 했습니다. 그 뒤에는 역시 근거 없이 다른 나라에서 감옥에 있는 죄수, 젊은 죄수들을 미국으로 보낸다. 그게 이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임기 초기 시작되기 전에 선거 캠페인에서 멕시코에서 오는 사람들 강간범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죠. 그래서 어떤 서류 미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류 미비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어떤 서류 미비자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급진 좌파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애니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분노에 차게 하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보다는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 뭐 보수적인, 진보적인 띵크탱크, 학교, 연구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피바다가 될 거다. 이건 약간의 보수와 진보와의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가지를 드려야지 되는데 이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뭐 미국이 다 엉망진창이 돼서 아웃소싱, 다른 나라에 아웃소싱을 할 것이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꼭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상상하기보다 경제적인 피바다를 말하는 건가?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은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그런 말을 자꾸만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말에서 행동으로 각오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수사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본인은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게 하겠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다 관세는 그 나라에서 무는 건 줄 알고 있다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소비자인 여러분이 그 관세를 어떤 물건을 사든지 요즘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세금을 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소셜 세큐리티나 메디케어를 지킬 사람은 나다. 바이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약간 보수와 진보와의 차이가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서 왜 내가 지키는가? 바이든이 되면 경제가 엉망진창돼서 못 지켜. 내가 지킬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절대로 안 깎아.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나쁘다고 막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준비를 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공항에서 했기 때문에 텔레프롬프터가 막 흔들려서 내가 저걸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 번 비난을 했습니다. 하면서 뭐 텔레프롬프터 회사에게 내가 돈 안 낼 거야. 뭐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때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엔터테이닝 사람들이 좋다고 재밌으니까 쇼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가 거기에 세뇌가 돼서 정말 트럼프가 선지자네. 희생자네?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네? 나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은 아니죠. 그건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인데 믿는 사람만 바보처럼 그렇게 믿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서 지지하는 것은 that's okay. 그러나 정말로 트럼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마녀 사냥을 당하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면 좀 부드러운 말도 하고 묶고 이러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렇게 센 말을 할 때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어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가야지 이랬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니까 더 세지고 그 센 발언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할 수 없이 바이든도 조금 세져야지 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국정연설에서 많이 드러났고요. 그게 미국의 상당한 비극이라고 오랜 동안 뉴스를 해온 저로서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아주 잘 얘기를 해주고 있더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니까요. 임기 1기와 같을 텐데 터보 시스템 같은 것을 달아서 더 강해질 거다. 이것은 마이크 존슨은 지금 얘기를 하지만 오늘의 미국에서 정말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기 1기에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 또 자제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본능대로 갈 수 있는 확률, 예스맨으로 확 둘러싸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며느리가 공동의장으로 이미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누군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파워를 가진 사람이 옳은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나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마이크 존슨 같은 사람은 임기 1기보다 이제 터보 엔진 달고 더 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고 그 요소에는 존 F 케네디 주니어라는 3당의 후보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느냐 이것도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습니다. 올해 굉장히 선거 자금을 많이 모아서 2월 달에 날짜도 적은데 5,300만 달러 최대 모금액이랍니다. 한 달로서는. 그래서 지금 캐시가 1억 5,500만 달러가 있는데 3월 초에도 모금 강했죠. 당연히. 왜냐하면 국정연설 했을 때 민주당에서 볼 땐 잘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24시간 안에 1,000만 달러가 거치더라. 그에 비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돈, 현금 쥐고 있는 것은 800만 달러밖에 안 된답니다. 1억 5,500만 달러 현금 대 8천만 달러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현금 보유율이 지금 거의 20배 정도, 19배하고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은 거의 트럼프가 이깁니다.
전국적인 지지율이나 아니면 격전지에서나, 물론 오차범위 안이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그렇지만 돈은 이 바이든이 많이 갖고 있고 트럼프는 개다 대고 계속 지금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법정에도 가야지 되고 여러 가지 돈도 거기에 많이 써야지 되고 이런 점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좀 놀랍긴 하네요 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요요로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나의 투표는 좀 프라이빗하게 하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공화당의 원래의 여러 가지 목적과 이런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아니다. 뭐 틱톡도 뭐 금지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그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와 뭐 여러 가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오늘은 한 번 더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트럼프와 내가 결별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frankly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는 거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 끝나고 나서 본인이 바이든을 그냥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각 주에서 선거인단표 다 합계로 몇 명 해가지고 오면 본인은 합산해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입니다. 발표하는 것. 그래서 그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거짓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는 당시에 바이든을 인준하지 않을 권한이 있었다고 헌법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6일에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트럼프는 점점 헌법에서 멀어지고 나는 헌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는 선거를 뒤집을 권한이 없는데 계속 권한이 있다. CBS의 Face the Nation 출연을 해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지금 가자 지구에 실제적인 인질이 억류돼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본인이 유죄를 인정했거나 또 법원에서도 당연히 유죄로 판결이 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인질이라고 부르면 지금 가자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이 인질이지 이 사람들은 인질이 아니다. 사법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수감된 사람들을 인질로 얘기하는 전 대통령이 이거 너무 불행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해요. 뭐 공화당에서 뭐 빌 케이시 같은 그런 정치인도 역시 그 마찬가지 얘기를 빌 캐시디 같은 사람도 하고 있잖아요.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이 사람은 뭐 예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뭐 7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본인이 유죄를 인정한 사람도 많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때는 군중 심리에 그냥 몰려서 그랬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가라고 해서 갔다. 그런데 왜 트럼프는 멀쩡한데 나만 감옥에 와야지 되느냐. 반항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유죄를 인정했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마이크 펜스 전 그 부통령이 요요로 돌아갔다라고 한 것은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에 계속 위배되는 일을 1월 6일 이후에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때 일어났던 펜스를 뭐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각오했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데 나는 그 일은 내 마음속으로는 대통령을 다 용서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 비겁하게 제가 볼 땐 비겁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의 구애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나이 훨씬 적잖아요. 60대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내가 무슨 뭐 예를 들어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헌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르다. 이 사람이 더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쪽에 더 가까우니까 적어도 15개월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해야지 된다 하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헌신, 이건 나와 트럼프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트럼프를 용서했다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게 저는 요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트럼프를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트럼프와는 달리 강조를 하면서도 트럼프를 용서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는 받고 싶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저는요. 어떤 때 물론 모든 걸 다 가능하면 갖는 쪽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는 게 맞죠. 맞지만 딱 나를 중심에 두고 나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어.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보여주는 것은 계속 이제 그런 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라마단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 금식을 했다가 좀 나중에 기도도 하고 먹기도 하고 축하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라마단이라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이 얼마나 그 아랍의 그 종교에 따른 이 라마단 달이잖아요. 지금 3월 10일부터 하겠어요. 그 라마단 기간에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의 원내대표는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미국에서는 가장 높은 이스라엘계 공직자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벤자민 네탄야후와도 가까웠고 이스라엘과도 너무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벤자민 네탄야후가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더 많이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서 지도부를 바꿔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비난했죠. 바이든도 비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네탄야후를 버렸다. 척 슈머 발언도 민주당 거봐. 민주당은 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벤자민 네탄야후는 아주 가깝죠. 비슷한 면도 많고 법적으로 조사를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 부정, 부패, 얽힌 이런 것들도. 그러나 물론 민주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거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계인 척 슈머가 그런 말을 하는 거다. 가자를 지원을 해야지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욕먹는 것을 덜 욕먹는다. 그러나 공화당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치 매코넬 기괴하고 위선적인 말이다. 그리고 노 레이블스를 만든 조 리버먼 전에 민주당이기도 하고 뭐 무당파도 잠깐 하고 이랬었죠. 연방 상원의원. 이 사람은 주이시입니다. 커네디컷주가 지역구였고 나는 이런 괴상망측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이 영국 총리를 선거로서 갈아치워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영국 총리는 옆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렇게 1200명 숨졌다고 3만 1000명 이상 숨지게 하고도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물론 그러면 영국이 뭐 그건 과거의 일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세계에서 이건 무의미하다. 사람이 저렇게 숨지는 것은 하면서 그런 국지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일을 현대 이스라엘이요 사실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한 것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생으로 굶기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아무튼 그렇다는 것. 벤자민 네탄야후가 한마디 했네요. CNN의 데나 베쉬 앵커가 주희 씨거든요. 주희 씨와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벤자민 네탄야후가. 완전히 부적절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으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세계사적인 것을 이제 같이 나가는 그런 분들이니까요. 그럼 척 슈머라는 미국의 민주당 주이시 최고위 공직자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척 슈머가요.
무슨 뜻이냐면 슈모가 히브리어로는요 가디안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럼 수호자, 지킴이 뭐 이런 뜻이잖아요. 후견인, 가디언 이런 뜻이잖아요. 본인은 미국인이고 미국을 지키고 미국의 정치인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어떤 자기 신이 후견인으로서 수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해서 슈머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더 마음속으로는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엄청 학대당하고 할 때 세계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학대를 당했다. 그걸 우리는 죄책감을 가져야지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벤자민 네탄야후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이든으로서는 뒤늦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뭐 이득이 되는 것보단 해가 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주이십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럼 국무장관, 대통령, 민주당의 대표,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위기 수위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반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마틴 인디크라는 분. 이분은 그 전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였고 뭐 외교관계위원회요. 거기서 이제 띵크탱크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는 두 국가 해결책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세웠어. 그때 그 나라가 팔레스타인이 살던 곳이에요. 팔레스타인이 나라 세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항상 이스라엘이 피해자적인 그런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대사를 해봐서 아는데 트라우마 같은 것 그리고 불안함, 두려움 우리가 더 강하고 상대를 누르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어 하는 그 같은 거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고통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마틴 인디크 이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번 위기에서도 지금까지도 거의 전폭적인 바이든 대통령도 말만 그렇지 군사적인 지원 다 하잖아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즉각 휴전안 내놓으면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유일한 강한 동맹인 미국과 사이가 깨지는 것, 균열되는 것조차도 이스라엘은 보지 못한다. 너무 나 미미미 이스라엘 우리가 과거에 학대받았던 것 우리는 강해야지 돼. 이런 것에 그 거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고 척 슈머의 이번 발언은 미국에서 논쟁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상원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친이스라엘인데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척 슈머의 발언은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가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룸을 조금 열어줬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에런 데이비드 밀러라는 아주 그 베테랑 그 중동 문제의 협상가예요. 뭐 그런 분은 바이든 대통령도 확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뭐 이스라엘이 뭐 최근에는 뭐 카타리의 협상자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파라는 이집트와의 마지막 국경 그곳에 한 140만 명들이 있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더 지상군으로 확실하게 압박을 한다면 그래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조가 훨씬 비판적이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빨라지고 행동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제 척 슈머라는 이스라엘의 가디언 수호자로 자처했었던 사람이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 틀렸어 한 이 발언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균열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동하는데 조금 더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지금 딜레마에서 다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 이슈조차도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칠 텐데 화요일 날이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맞아서 아일랜드의 총리가 지난 주에 금요일이었어요.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방문했는데 이 아일랜드 총리도 당장 즉각 휴전 같은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척 강조를 했고요. 화요일 날이면 미국의 선거 날이잖아요. 이번엔 애리조나, 플로리다, 일리노이, 캔사스, 오하이오주에서 예비선거 있고 목요일은 많은 분들이 뭐 질문도 하고 정보도 가져가시고 때로는 증권 정보 같은 거 레딧이 기업 공개를 하는 날이고 유럽의 리더 정상회담은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또 목요일 날이군요. 그 유럽연합 리더들의 정상회담은 토요일에는 예비선거 루이지아나와 미주리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스케줄이었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